임대 기간은 1년 6개월간이고 월 임차료는 55만 원. 두 분 확인하셨죠? 예. 계약서에 사인 좀 해주시고. 저희 상가 위치도 좋고 깨끗해가지고 장사 잘 될 겁니다. 예, 대박 나야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사 잘 되네요. 잘 살아보려고 시작한 가게. 대박은 아니었지만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 시간도 단축되고 매출도 점점 떨어지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결국 가게 임차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게는 어쩐 일로? 아니, 임차료를 4개월이나 밀리면 뭐 어쩌합니까? 에? 보시다시피 장사가 좀 안 돼서. 1, 2개월도 아니고. 야, 가게 비워줘 있어. 예? 아니 갑자기 가게를 좀 비워달라는 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다니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지 통보도 가능하고 법으로도 그래 나와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거 뻔히 아시면서 요즘 뭐 착한 임대인이다 뭐다 해서 임대료를 안 받거나 뭐 좀 깎아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뭐,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에? 가게 비워줘 있어. 나가서 땅이라도 좀 파죠.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될 낀데. 정미가 식당 알아본댔지. 오케이. 가게 어떻노? 시설이랑 다 깨끗하지? 깨끗하네. 네가 들어와서 하면 뭐 별로 고치거나 더 드릴 건 없을 기다. 그렇네. 그런데 권리금을 얼마를 생각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면 안 되겠나? 뭐 아는 사람끼리 더 받기는 그렇고. 그래. 알겠다. 저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서요. 그래서요? 계속 식당을 할 거라고 하니까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좀 믿을만 할 겁니다. 아니, 임차료도 계속 연체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를 믿고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받습니까? 에? 예? 아니 저도 권리금은 챙겨야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착한 임대인이 아니라서요. 새로운 세입자는 제가 알아서 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그나저나 어째야 되노? 너무한 거 아이가? 네, 나영도 씨가 임차료를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돼서 못 내고 있는 건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와, 저 임대인 너무하네요, 진짜. 빨리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도 씨는 가게를 하기 위해 차인석 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월 임차료로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가게가 어려워졌고 결국 4개월치 임차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차인석 씨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죠. 나영도 씨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던 중 권리금조로 2천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대인인
차인석 씨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했죠. 하지만 차인석 씨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게요. 가게에서 지금 나가야 할 상황인데 권리금조차 못 받게 됐으니까 참 너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너무한 일만 생기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사건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임대인 차인석 씨는 나영도 씨에게 가게를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영도 씨는 원상 복구를 하고 나오면 그 비용이 부담되기도 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우선 영업만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가게 설비 등은 그대로 둔 채 나갔는데요. 나오면서 연체한 차임료는 지급을 다 했습니다. 차인석 씨는 나영도 씨를 상대로 매월 임차료 상당액의 부당이득 및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했고, 나영도 씨는 차인석 씨를 상대로 자녀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2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 차인석 씨가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모진 변호사님, 이게 맞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하기 3기, 즉 그러니까 3달치에 달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 사례에서는 임대인 차인석 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를 기준으로 나영도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개월간 임차료를 연체했다는 사실에서 임대인 차인석 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영도 씨가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려고 네. 지인 이정미 씨를 새로운 세입자로 소개를 해준다고 했는데, 자, 임대인 차인석 씨는 이마저 거절을 했습니다. 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그 임대인 차인석 씨의 행위는 나영도 씨가 자신의 권리금을 다른 세입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인석 씨가 나영도 씨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했다면 이 상태에서는 배상을 해달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에서는 나영도 씨가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의 취지는 신뢰관계를 깨트린 장본인이 바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와 같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극히 임대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변호사님이 금방 말씀하실 때 연체와 연체한 사실이 있다. 이걸 다르게 지금 네, 표현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연체와 연체한 사실 분명히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장님 너무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예, 그 다른 의미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연체와 연체된 사실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네. 즉 연체는 실제로 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네. 하지만 연체된 사실은 돈을 최종적으로 납부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납부 기한보다 늦게 낸, 즉 그 연체 기록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내면 연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연체된 사실이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악의적으로 이게 임차료를 뭐 떼먹은 것도 아니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못 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임차인 나영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법도 사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특히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정이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상가임대차법에 임시특례 조항이 신설 추가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의 영업활동이 악화된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임차인을 위해서 신설됐다는 그 조항, 어떤 조항입니까? 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를 신설했는데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연체한 차임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0일부터 6개월까지라고 하면은 2021년 3월 29일까지인데 이때 임차료를 내지 못해서도 연체한 걸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신설된 조항에 따라서 임대인은 위 기간 중에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의 정상적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나영도 씨가 임차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인데, 자, 그렇다면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차인석 씨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요. 그렇네요. 네. 예, 맞습니다. 나영도 씨가 총 4개월치의 임차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설된 조항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된 차임은 연체 차임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영도 씨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연체한 차임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4월 요 한 달이 남는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정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연체된 차임은 2021년 4월 한 달치 차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임대인 차인석 씨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나영도 씨가 임대인 차인석 씨가 해지 통보를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6개월 기간 동안 연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미납된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납된 임차료는 꼭 내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신설된 조항이 사실 코로나로 힘든 임차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소식이지만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네, 하지만 임대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미납된 월차임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고요. 네.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미납된 차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원래 나영도 씨가 4달치 차임을 못 내면서 신뢰관계를 깼기 때문에 권리금 못 받는 거를 방해한 거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3달치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1달치만 연체한 상황이라면 요거 지금 권리금 못 받게 한 거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해야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차인석 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이라는 점은 임차인인 나영도 씨가 직접 입증해내야 됩니다. 손해액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을 나영도 씨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했던 자로부터 원래 받기로 했던 그 권리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무형자산에 대해 평가의 권리금을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가지고 나영도 씨는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그 신설 조항을 모르고 해지 통보를 받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퇴거 후에 차인석 씨가 나영도 씨를 상대로 매월 임차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청구하고 거기에 원상 회복 비용까지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네, 우선 나영도 씨는 임차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면서 밀린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나왔고 현재 임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영도 씨의 실질적인 사용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차인석 씨의 나영도 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나영도 씨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도 원상 복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인석 씨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직접 원상 복구 의무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증금에서 반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나영도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돼서 참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차인석 씨의 나영도 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나영도 씨의 차인석 씨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공고드립니다.